간밤에 미국 증시가 폭발적으로 상승했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중 관세 정쟁이 계속해서 격화됐었죠. 미국에서 50% 추가 관세 하면서 104%가 됐고, 중국도 이에 질세라 50% 추가 관세 부과해가지고 84%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지지 않고 계속 밀려나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특히 중국이 104% 되면서 다른 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보복관세가 높아지는 상황까지 오게 됐죠. 그러다가 트럼프가 기습적으로 90일 유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기본관세 10%만 매기고 나머지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중국만 고립시키려는 전략입니다. 그 결과 떨어진 종목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역대급 불반등을 재현했습니다. 보시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10% 올랐고요. 엔비디아 18% 올랐고, 애플 15%, 아마존 12%, 그러니까 빅테크 중심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였고요. 나스닥이 무려 12% 반등을 했었죠. 저도 일어나서 숫자를 잘못 봤나? 이 시스템 오류인가? 싶었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2001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고요. 다우 S&P는 2008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S&P 보면은 역대 세 번째 순위로 상승폭이 높았고요. 첫 번째가 2008년, 두 번째도 2008년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2025년입니다. 9.5%. 나스닥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보였고요. 2001년 이후 하루 상승폭으로 최대, 그러니까 2등이었죠. 다우도 마찬가지로 역대 상승폭으로 6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장은 그야말로 역사의 한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높았던 파멸적인 상승을 불러왔었죠. 그런데 유예 전에 이미 트럼프는 자기 소셜미디어에 힌트 줬습니다. 제대로 리딩을 해줬죠. 지금 사야 될 때다. 그러니까 90일 상호관세 유예 발표 전에 저 이거 봤거든요. 이거 스샷 제가 찍은 겁니다. 이러고 나서 얼마 후에, 그러니까 몇 분 뒤에 바로 발표했으니까 진짜 엄청나게 대규모, 세계 최대 규모의 리딩이었습니다. 이번 발표로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 확률을 확 낮췄고요. 45% 그리고 GDP 성장률 0.5%로 전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5% 실효관세율 수준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45%라고 하면 높은 수준이지만 기존 대비해서 침체 확률을 확 낮췄고요. 자, 그렇게 올랐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2022년 수준이고요.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으신 분은 이럴 때 사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 항상 팔아야 되는 이유들은 많았거든요. 이게 다 빅 이벤트 위주로 적어 놓은 건데 그때마다 공포 분위기는 최고였고요. 팔아야 되는 이유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기회였었죠. 우상향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럴 때마다 사셨으면 돈 벌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번 리버레이션 데이 이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역대급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일간의 유예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리 개선은 안 되고 있거든요.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언제 또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트럼프 1기 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펼칠 때마다 주가는 하락했었고요. 파월도 결코 도움이 안 됐습니다. 이때 중립금리에서 아직 멀었다고 발언한 뒤에 주가가 쭉 빠졌고요. 트럼프 풋, 파월 풋 기대할 수 없었고 그때마다 계속 빠졌습니다. 지금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올해도 반복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월가의 주요 인사들도 트럼프에 대해서 돌아선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JP모건의 CEO 다이먼, 러트닉이랑 회동을 했었고요. 트윗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세 전쟁이 경제 위기를 빠뜨릴 거고 무역 전쟁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고요. 근데 이 다이먼은 트럼프 당선 직후에 관세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뭐 이 정도로 할 줄은 몰랐겠죠. 그래서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섰고요. 빌 에프크먼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의 열혈 지지자인데
지금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잘못된 수학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 4월 9일 이전에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대통령이 큰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 그러니까 실제로 상호관세 부과하기 전에 진로를 수정해야 된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듣고서 실제로 4월 9일에는 유예를 발표했죠. 뭐 이 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CEO들이 돌아서는 거를 보고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겠죠. 트럼프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트윗에는 러트닉이 장기채를 들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길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망가지면 사람들이 채권을 많이 사게 되겠죠. 근데 러트닉은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경제가 망가지길 원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관세는 멍청한 짓이고 결코 경제에 좋지 않다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의 열혈 지지자예요, 이 사람. 레이 달리오 아시죠? 투자 대가. 이분도 비판했습니다. 관세는 기업의 비용 상승과 수익 감소를 초래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게인스타 CEO, 이 사람도 엄청나게 트럼프 지지자였거든요. 지금 여기 트위터 보시면 트럼프로 가득한 거 보이시죠? 이게 그 대선 전인가 대선 직후인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뭐 도배를 했습니다. 트럼프 제발 대라고. 그랬던 그도 이렇게 관세 전쟁으로 힘들어지니까 이러한 관세는 나를 민주당 지지자로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 행렬에 가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은 트럼프 관세는 여전히 블러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가 이뤄졌지만 처음부터 상호관세율을 부과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만 냅뒀죠. 무려 125%입니다. 무역 봉쇄 수준이에요.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유럽을 비롯해서 다른 국가들한테 관세 조정을 조금 이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상 전략을 위해서 이렇게 관세를 퍼붓고 있는 것이지, 다른 말로 하면 블러핑일 뿐이지 진짜로 그렇게 시행할 의도는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시장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